안녕하세요. 개발자 인큐입니다. 오늘은 IT 대기업의 개발자로 취업하고 싶은 분에게 작지만 강한 팁을 준비를 해봤고요. 이번 영상의 내용은 개발자 취업 시장의 개인적인 생각을 정리를 해봤어요. 개인적으로 멘토링을 하면서 많은 취준생들의 이력서를 받고 이 이력서를 보면서 이분은 취업이 잘 되겠다, 준비가 됐다,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이력서를 보면요. 하지만 비중은 100%를 잡는다면 한 2% 정도가 되고요. 왜 그런 현상이 있는지 개인적인 취업 시장에 대한 생각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내용의 가정은 우선 코딩 테스트는 준비됐다는 가정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개발자 취업 시장의 구조는 크게 세 구간으로 나뉜다 생각합니다. 첫 번째 구간, 두 번째 구간, 세 번째 구간. 각각의 특징을 말씀드리자면은 이 첫 번째 구간은 처음 코딩을 시작한 분들 또는 자바 스프링을 통해서 게시판 구현을 해보거나 등등 초기 단계 구간입니다. 대부분 여기에 90% 이상이 포진되어 있고요. 이 구간을 노력을 해가지고 뚫었을 때 두 번째 구간이 있다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만 와도 거의 상위 10%는 되는 게 아닌가 일단 생각이 들고요. 이 과정만 뚫어가지고 올라간 경우라면은 아직 본 적도 없고 이 구간이라면 알아서 어디든 취업이 잘 될 거라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오늘의 내용은 첫 번째 구간과 두 번째 구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첫 번째 구간은 이 빨간 테두리 안에 첫 번째 구간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이 밑에 구간은 아직 프로젝트를 안 해보신 분도 포함되어 있고 코딩 테스트 준비가 안 될 수도 있고 국비 부트캠프를 시작한 분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첫 번째 구간에서 준비가 된 분에 한해서 잠깐 기준을 얘기해 보자면은 첫 번째 구간의 개인적인 기준은 도카 또는 국비 지원 부트캠프를 통해서 자바, 스프링 등등 기술을 배워가지고 CRUD 인설트를 하고 읽고 업데이트를 하고 삭제를 하고 이 CRUD를 활용한 프로젝트가 가능하고요. 좀 더 노력을 해서 내가 한 프로젝트를 통깨 와스 한 대, DB 한 대씩 서버에 올려서 1대1로 외부에서 내 프로젝트 접속할 수 있게 서버에 올려 세팅한 경우, 사실 이만큼만 해도 저는 많은 노력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대학생 때 프로젝트를 하고 서버를 직접 올리고 다른 사람이 볼 수 있게 한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은 부분을 했다, 어필이 되겠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사실 이만큼만 오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이유를 말씀드린 이유는 결국에는 저렇게 열심히 했지만 취업 시장에서는 이 90% 이상이 포함되어 있는 이 구간에서 경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엄청 치열한 환경 안에서 경쟁을 하는 거고, 그렇게 열심히는 했지만 메리트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은 첫 번째 구간을 넘어서 남들이 보기에 매력적인 준비가 된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필요할지, 어떤 기준일지 잠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 첫 번째 구간에서 더 멘토링을 받던, 서치를 하던, 책을 읽던, 또 개인적으로 노력을 해서 두 번째 구간에 도달을 한 상태는 대부분 본다면은 성능 관련된 시야가 생긴 취준생입니다. 이력서를 봤을 때 캐시를 썼고, 캐시를 왜 썼고, 그런 논리적으로 설명을 할 줄 아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 기능 구현에 만족을 하는 게 아니라
디자인 패턴 등을 활용을 해서 객체지향적으로 코드를 짜려고 노력을 하시는 분. 세 번째로는 서버에 배포를 해봤지만 서버 이중화 등의 NGX 설치를 통해서 로드밸런식 처리를 하고 서버 이중화를 하고 DB 이중화를 하고 이런 운영적인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공부에 필요한 키워드를 던져주면은 직접 공부를 할 줄 아는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타 등등의 기준에 도달하신 분을 저는 이 두 번째 구간의 취준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두 번째 구간에 들어와야 어느 정도 괜찮은 회사에 조금 더 수월하게 취업이 가능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피라미드 구조만 보더라도 이 구간 준비된 이 구간 안에서 경쟁을 했을 때는 너무 치열하기도 하고 운이 좋아서 될 수도 있습니다. 원하는 회사에. 하지만 확률은 그만큼 떨어지는 거죠. 경쟁이 그만큼 치열하기 때문에. 하지만 좀 더 공부를 해서 두 번째 구간에 도달했을 때는 누가 봐도 이 첫 번째 구간의 학생과 두 번째 구간의 학생에 대한 이력서는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좋은 회사에 갈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생길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유는 이 두 번째 구간에 도달한 학생을 이제 멘토링을 하면서 두세 명 정도 봤는데 이 학생들은 진짜 한번 같이 일해보고 싶다. 한번 면접을 봐서 대화를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그렇다면 두 번째 라인에 도달하기 힘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힘든 이유는 그만큼 뭐 100개의 이력서를 봤다면 두세 개의 저는 이력서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이유는 우선 이제 오늘의 주제가 취업 시장의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취업을 하다 보면 이제 국비 또는 이제 부트캠프, 독학, 인강들 많은 이제 공부할 수 있는 환경들이 있는데 그 교육들을 봤을 때 개인적으로 교육에 대한 초점이 그 첫 번째 구간에 맞춰져 있습니다. 부트캠프를 통해서 이제 프로젝트를 했을 때 자바 스프링을 이용해서 이제 게시판 또는 CRUD성 프로젝트를 하는 거를 가르치는 게 취업 시장에서는 더 돈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100명 중에 90명이 이 구간에 포함되어 있고 이 구간에 5명 정도의 이제 학생이 있었다 했을 때 성능 관련된 강의를 알려줬을 때 이 강의를 원하는 학생들은 진짜 소수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돈이 되고 공급이 많은 구간은 이 첫 번째 구간이기 때문에 결국 교육기관에서 대부분 성능 관련된 얘기보다는 첫 번째 구간에 맞춰진 교육을 많이 하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 동영상을 본 구독자분에서 이 부트캠프에서는 성능 관련된 강의도 해주고 가이드도 해주고 서버에 배포를 했을 때 서버 이중화, DB 이중화 실제 실무 환경과 비슷하게 알려주는 부트캠프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회원 200명 정도의 그룹 카톡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곳에 좋은 교육기관이 있다면 저는 이제 공유를 하고 싶습니다. 취업 시장에 대해서 개인적인 이제 얘기를 드렸고, 그렇다면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독학 또는 이제 국비, 부트캠프를 한다면은 이 교육에서 알려주는 거에 만족을 하면 안 되고 직접 성능 관련된 키워드를 찾아보고 이 부트캠프 국비 강사분한테 이 성능 관련된 가이드를 해달라고 직접 요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중에 이게 제일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유는 직접 찾아보고 안 물어보면은 그 내용을 알려주진 않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성능 관련된 특화된 프리미엄 부트캠프가 아닌 이상은요. 결국에는 이제 국비던 부트캠프도 나의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공부를 하는 건데
여기서 알려준 것만으로는 사실 취업에서 경쟁률이 있다고 생각이 들지 않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이 들지 않기 때문에 경쟁력 있는 취준생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직접 본인이 찾아서 물어봐야 됩니다. 물어보고 부트캠프는 당연히 알려주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은 뭐 저렴한 부트캠프도 있겠지만 많게는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짜리 부트캠프를 통해서 교육을 받는데 그거를 물어봤을 때 안 알려준다면 문제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서버에 올리는 것 같은 경우는 뭐 독학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 했을 때 저는 이 책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 책이 이제 그림과 보기 쉽게 이제 글로 잘 풀려져 있어서 직접 내가 프로젝트 한 거를 서버에 올리는 걸 이제 쉽게 따라할 수 있게 구성되어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을 한번 봤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말하고 싶은 내용을 다 이제 말씀을 드렸고, 오늘 저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